최근 삼성전자 주가 하락에 힘입어 코스피 지수가 크게 후퇴하면서 한국 증시에 대한 불신이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신고가 랠리를 펼치는 미증시와는 너무나 다른 행보를 보이는 탓에 한국 증시 자체에 크게 문제가 있다며 금투세 폐지, 밸리어 펀드 조성 등 다방면에 애를 써 보았음에도 상황은 좀처럼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 증시를 떠나 미국 주식 등 해외 투자로 발길을 돌리는 투자 인구가 최근 급속도로 늘어나는 추세가 강해지고 있는데 현 시점에서 해외 주식 투자가 과연 국내 증시의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방송을 통해 해외 주식 투자가 각광받는 대표적인 이유 3가지를 추려봤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이유들이 정말 근거 있는 내용인지에 대한 견해도 제시해봤습니다. 현 시점에서 해외 주식 투자를 고려하고 있다면 반드시 따져보아야 할 핵심적인 내용을 본 방송을 통해 선별해놨으니 오늘도 리더의 스탁마켓 나우 끝까지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 시황 방송에서는 최근 한국 증시의 부진에 따라 미국 주식시장으로 발길을 옮기려는 요즘 주식장의 분위기에 대한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목차는 크게 2개로 준비를 해봤고요. 첫 번째는 미국 주식시장이 왜 그렇게 투자 매력이 높아지게 됐는지에 대한 이유 한번 살펴보는 시간 준비를 했고, 두 번째 시간으로는 현 시점에서 미국 주식 투자로 넘어가는 것이 과연 좋은 해답이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저의 견해를 한번 설명해 드린 시간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시간으로 투자 매력이 높아진 미국 증시에 대한 이유 크게 3가지 살펴드리도록 할 텐데, 산업 경기와 외교 정치 그리고 금융 시황적 부분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그럼 가장 먼저 산업 경기적인 측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기사를 잠깐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인을 읽어보시면은 미국의 소비가 여전히 탄탄하다. 10월 소매 판매가 전월 대비해서 0.4% 상승했다. 이런 기사가 확인되고 있고, 미국의 3분기 성장률이 2.8%다. 그래서 미국인이 소비 호조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라는 기사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경제가 탄탄하고 견조하니까 주식하기 좋은 환경이 세팅돼 있다. 라는 식의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특히나 미국은 소비로 먹고 사는 비중이 높은 나라다라고 제가 많이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GDP 산출식을 보게 되면은 이런 각각의 항목이 나오게 되는데, 이 중에서 맨 앞에 있는 이 C, 소비이죠. 이 소비가 미국 경제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이게 좋으면 좋을수록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근데 소매 판매가 좋다, 소비가 호조이다, 그래서 높은 경제 성장률이 기록되고 있다 라는 이야기들이 깔려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는 미국 주식 투자를 하러 넘어가는 게 좋은 것 같다라는 견해들이 생기고 있는 거죠. 대표적으로 우리 한국 경제 보면은 맨날 불황이다, 경기 상황이 좋지 않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미국은 비교적 견조한 경제 상황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뉴스들이 많이 보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미국 경제 지표의 호조가 펀더멘탈, 미국이라는 나라의 경제적인 체력, 이것이 강하다, 이런 의미를 경제 지표들이 보여주고 있고, 투자처로서 적합한 곳이지 않을까, 덜 위험하다, 견조하다, 건전하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다 보니까는 미국 주식장으로 넘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경기가 불안하면 불안할수록 튼튼한 데로 가려고 하는 그 니즈가 생기고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로 외교 정치 분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미국 대선 결과가 발표되면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할 예정인데,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하겠다라는 그 슬로건 하에 미국 경제만을 위한 자국 우선주의 정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상대적으로 미국 경제는 괜찮지만 다른 나라 경제는 많이 망가지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찬가지로 미국 주식시장으로의 이전이 오히려 좋지 않을까, 그쪽으로 이사 가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견해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자, 기사를 제가 하나 준비를 했는데 이런 헤드라인이 보이실 거예요. 힘을 통한 평화, 트럼프가 계승하는 레이건의 세계 전략이라고 하면서 레이건의 군사 외교 노선을 계승한 트럼프라는 기사 내용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Make America Great Again이라는 이 슬로건이 도널드 트럼프가 처음 창시한 슬로건이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사실 이 슬로건의 오리지널은 미국의 레이건 전 대통령에서부터 시작한 겁니다. 트럼프가 이를 계승한 개념이에요. 자, 그럼 이게 어떠한 개념의 슬로건인가 살펴보기 위해서 기사를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의 외교 노선은 지난 40여 년 미국 보수 세력이 설파해온 가장 중요한 군사 외교적 원칙에 기반하고 있다. 그 원칙은 바로 힘을 통한 평화. 로마 제국 황제 하드리아누스라는 사람이 남긴 말이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은
싸우지 않고 적의 군대를 굴복시키자. 손자병법에서 나온 지략이기도 한데 요거랑 같은 개념입니다. 즉 우리 힘이 세다. 그러니까 까불 생각하지 말아라. 덤빌 생각하지 말아라. 우리는 부국한 나라임을 전 세계에 공표하면서 감히 개기지 못하게 그 힘의 격차를 크게 벌려놓는 거. 이게 바로 힘을 통한 평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와 같은 배경 속에서 그렇다면 미국이란 나라가 세계 1장의 지위를 유지하게 됨에 따라 주식시장도 가장 강한 나라가 되는 거 아닌가. 자, 그러면 기왕에 주식 투자를 할 거라면은 미국 주식을 사놓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견해도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외교 정치적으로 바라본 미국 주식이 각광받는 이유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이유로 금융 환경적인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달러가 계속 강해지는 흐름을 내고 있습니다. 자, 기사를 보시면은 달러 인덱스가 107선도 돌파를 했다. 13개월 만에 최고치다. 라는 기사가 확인되고 있는데 그래프로 보시게 되면은 이 달러 인덱스 107포인트라는 자리가 여기서 확인이 되고 있어요. 참고로 요거는 달러 인덱스 주봉상 차트 되겠습니다. 107포인트라는 이 구간은 굉장히 오랜만에 기록된 수치입니다. 2022년 당시 금리를 계속 올렸던 그때 당시에나 기록됐었던 게 107포인트 이상이었었고 그 이후에 이제 우린 앞으로 금리 인하의 시대로 갈 거다. 여기까지 금리를 올렸으면 이제 다 올렸다. 라고 하면서 금리가 최고점에 이르렀다라고 하게 되었을 때 달러가 정점을 찍고 내려오기 시작을 했었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굉장히 오랜만에 107포인트를 다시 탈환하게 됐습니다. 이게 지금 2달 만에 일어나게 된 현상이에요. 여기가 10월이고 10월 초가 여기입니다. 그리고 현재가 여기 한 2달 만에 100포인트 수준에서 107포인트까지 굉장히 크게 올라가 주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도 1,400원을 돌파하는 모습을 다시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자, 그럼 이게 왜 중요하느냐? 쉽게 생각하시면은 제가 제네시스 아반떼 효과로 많이 말씀을 해드려 왔어요. 우리가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환차익과 환차손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해외 주식 투자를 할 때는 더더욱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해외 주식을 해서 10달러를 벌었다라고 가정을 했었을 때 이걸 다시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을 해봐야 되겠죠. 근데 환율이 많이 오르게 됐어요. 예를 들어서 원달러 환율이 설명을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그냥 1달러에 1,000원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원래 1달러에 1,000원이었었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2,000원으로 올랐다. 그럼 10달러를 똑같이 벌었을 때 옛날에는 1달러에 1,000원이었으니까 10,000원이라는 수익이 찍혀야 되는 건데 환율이 올랐다고 하게 되면은 이게 1달러 대 2,000원으로 계산이 되면서 20,000원이 찍히게 됩니다. 물론 극단적인 사례로 설명을 한 거예요.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똑같은 수익이 나게 되었을 때 환율이 오르면은 수익률이 그만큼 더 올라가게 됩니다. 이게 20,000원으로 환산이 되게 되니까. 이해되셨죠? 그래서 해외 주식 가서 10달러만 벌어보자. 그러면은 환차익까지 해서 수익이 더 생기게 될 테니까. 그래서 미국장을 하러 가자. 미국 주식시장 수익 플러스 환율 수익까지 생기니까. 이해되셨죠? 자, 그럼 반대로 외국인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외국인, 미국인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미국인이 한국장에 와서 주식 투자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000원을 한번 벌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10,000원을 벌었는데 이 10,000원을 다시 달러로 환산을 해야 되죠. 자기 나라 돈으로 바꿔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환율이 원래는 1달러에 1,000원이었었는데 이게 만약에 2,000원으로 올랐다. 그럼 어떻게 돼요? 수익률이 박살이 나게 되죠. 10,000원을 벌었지만 이 벌어낸 10,000원을 환율 2,000원으로 환산하게 되게 되면은 달러로 봤을 때 5달러밖에 안 되는 겁니다. 원래는 10달러를 바꿔가야 되는데 5달러밖에 못 바꿔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장에서 수익이 나면은 뭐 합니까? 이게 환차손으로 다 까먹게 되게 되죠. 그러니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굳이 우리나라 시장에 와서 개고생을 하면서 수익을 낼 필요가 없죠. 환차손까지 비용 부담이 생기게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한국장을 버리게 되고 자기 나라 주식하면서 가겠다 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럴 바에는 미국 주식하러 가야 되겠다. 환차 이익이 생길 수 있으니까. 이런 시황적 컨디션에 의해서 미국 주식 투자가 각광을 또 받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내용이 대표적으로 한국장을 떠나고 미국장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이유라고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2부 시간으로 넘어가서 미국 주식 투자
지금이라도 해야 하는 것인가? 여기에 대한 제 견해를 한번 설명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제가 일부 시간에 말씀드렸던 미국 주식 투자가 각광받는 3가지 이유, 이거는 사실 그나마 좀 고차원적인 해석, 이런 걸 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이야기이고, 사실상 미국 주식 투자로 넘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생각은 바로 시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커다란 착각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지금 가만히 보게 되면은 코스피 시장이 안 좋고 미국의 나스닥 이런 시장이 좋다 보니까는 여기서 수익을 내야겠다라는 그런 단순한 생각으로 넘어가는 인구가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썸네일에 보여드린 이 헤드라인이 바로 그 이야기예요. 국장 안녕, 외인 제치고 물 건너간 개미들, 사상 첫 1조 달러.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은 재미가 없다, 해도 안 된다. 근데 나스닥은 좋다, 그러니 여기 가서 해야겠다 라고 하면서 시세가 긍정적인 쪽, 시세가 잘 나오고 있는 쪽, 그쪽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기본적인 생각이 깔려 있어요. 실제로 지금 코스피랑 나스닥 차트를 보시면은 극명한 차이가 나죠. 이게 코스피의 주봉이고 이게 나스닥의 주봉인데 7월을 기점으로 해서, 올해 7월을 기점으로 해서 이게 상승과 하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이 상승할 때 보세요. 상승할 때 보시면은 이렇게 올랐다가 이만큼 떨어졌다가 또 살짝 상승했다가 또 이만큼 깨졌다가 막판에 이 정도 쭉 올라간 다음에 피크를 치게 됐습니다. 자, 가만히 보면은 자꾸 이렇게 찍어 누르는 힘이 작동되면서 올라가는 힘이 좀 제동이 걸리는 모습을 코스피가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근데 나스닥은 어때요? 나스닥은 한번 올라갈 때 화끈하게 쫙 올라가지고 한번 충격 받을 때 세게 때려박기도 하지만 올라갈 때는 또 화끈하게 다시 또 싹 올라갑니다. 그래서 7월 달에 여기다 피크를 쳐놨는데, 심지어 8월로 가면서 추락했었던 게 최근에 지금 다 극복이 돼서 신고가 부근을 경신해 나가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7월 달 고점이 얘는 뚫린 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코스피는 7월 달 고점이 막힌 채 현재 여기까지 처박혀 있는 상태이죠. 그래서 특히나 올해 7월을 기점으로 해서 해외 주식 투자로 넘어가려고 하는 인구가 많아지고 있어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죠. 여기서 수익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손실이 나온다 라고 하면서, 그래서 이런 주가 지수의 흐름을 통해서 미장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를 하고 있다라는 게 사실상 진짜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는 커다란 착각에 빠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자, 다음 화면 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다음 화면으로 준비한 내용이 뭐냐면은 훌륭한 투자자의 관점입니다. 자, 나스닥이 좋고 코스피가 안 좋다 라는 거는 그냥 현상에 대한 관점, 현상에 대한 시선인 것이고,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바라봐야 되는 관점은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존경에 맞지 않는 워렌 버핏, 월가의 영웅, 세계에서 주식 투자로 가장 성공했다고 하는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이 얘기하기로 가치 투자,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해당 종목 혹은 해당 투자처가 갖고 있는 실질 가치, 내재 가치를 살펴보고 이 내재 가치 대비 이게 고평가돼 있냐 저평가돼 있냐, 그 판단을 한 다음에 저평가면은 롱이고 고평가면 숏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게 투자의 정설, 기본 마인드로 깔려져 있습니다. 우리는 주식 투자할 때 그렇게 하라고 배웠어요. 머리로는. 그 개념이 바로 이거잖아요. 실질 밸류, 실질적인 가치가 여기에 있는데 이 실질 가치 대비 주가가 떠 있다. 그래서 하이 프라이스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면은 실질 가치 대비 주가가 많이 떠 있는 거니까 이 상승분만큼이 버블에 해당이 되는 거죠. 거품인 거죠. 그래서 이 거품이 터지면은 결국 다시 실질 가치로 내려오게 된다. 그래서 이처럼 실질 가치 대비 주가가 많이 떠 있는 경우를 우리는 고평가돼 있다라는 표현을 하게 됩니다. overrated 되어 있다 라고 볼 수 있죠. 이런 경우에는 매도 전략을 취해야 된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어요. 자, 그리고 반대로 리얼 밸류, 실질 가치가 괜찮은데 꽤 높은 가치를 갖고 있는데 시장에서 평가를 받기로 주가가 요것밖에 안 된다. 그래서 실질 가치 대비 주가가 떨어져 있다. 그럼 이거는 과소평가돼 있다, 저평가돼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런 경우에는 롱, 매수의 전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underestimated 되어져 있다 라고 표현을 하게 되죠. 이게 투자자로서의 기본적인 관점이고 훌륭한 투자자의 관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아까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나스닥이 좋네, 코스피가 후졌네 라고 하면서 미국장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그 관점은 사실 훌륭한 투자자로서의 관점이라고 보기가 힘들죠. 왜 그러느냐? 시세에 쫓아가니까.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바로 이겁니다. 보통의 투자자들이 바로 이러한 관점대로 투자를 많이 하게 돼요. 높은 가격이 목격이 되니까는 이 높은 가격을 갖고 있는 애가 좋다, 좋으니까 올라가는 거다.
그러니까 좋은 걸 살아가야 된다 라고 하면서 주가가 높은 거는 굿, 좋은 투자처. 그리고 거꾸로 주가가 낮은 거는 나쁜 투자처. 그래서 이거는 팔고 버리고 이거는 사러 가야 된다 라고 하면서 시세를 기준으로 투자처를 옮겨 다니는 매매를 하게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와 같은 투자를 통해서 큰 손실을 내게 됐었던 지난 사례들이 어렵지 않게 또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요. 우리 23년도 2차전지 화학주들 주가 올라갈 때 너무 오래돼서 또 기억이 안 난다 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때 당시 붐이 엄청 났었습니다. 거의 주가가 막 500%, 1000% 그 이상까지 올라가는 종목들도 탄생을 했었었고 꺾일만 하면 또 올라가고 꺾일만 하면 또 올라가고 하다 보니까 영원히 계속 올라갈 것 같은 분위기를 줬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2차 전지 되게 많이 잘 팔리려나 보구나. 우리나라 전기차 시장이 굉장히 좋은가 보구나. 라면서 이쪽으로 넘어가야지 했었던 사람들이 대거 손실 상태로 보유를 하고 있는 테마가 바로 2차 전지 화학주 테마이기도 합니다. 그 좋은 시세, 얘만 올라갔었잖아요. 그래서 그쪽으로만 몰려가다 보니까는 하이 프라이스 가격에서 과열 구간에서 종목을 왕창 사게 됐다라는 거죠. 설마 내가 사면서부터 주가가 떨어질까 싶은 생각에 들어갔다가 과열권 진입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비슷한 사례로 24년도에 삼성전자 이런 종목이 굉장히 또 힘이 좋았었었죠. 9만전자, 10만전자 다시 탈환할 것 같다 라고 하게 되니까는 그때 이제 또 반도체 사러 간다고 CBN 관련주 사러 가야 된다고 하면서 많이 투자를 높은 자리에서 고가에서 강행을 하셨던 분들은 최근 삼성전자가 5만전자까지 떨어지는 과정에서 또 큰 손실을 보게 되는 투자가 됐을 거예요. 그리고 아주 가까운 과거에, 그러니까 최근에 또 몇몇 특정 바이오 종목들이 시세를 또 굉장히 강하게 보였다가 최근에 또 다시 크게 떨어지는 모습이 또 목격이 되고 있죠. 반도체주가 떨어지니까 신기하게 바이오 섹터에 해당되는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올라갔었습니다. 올해 6월, 7월서부터 본격적으로 나오게 됐었었죠. 그래서 그거 사러 간다고 쫓아갔다가 또 하이 프라이스, 높은 가격에 물려버린 투자자분들이라면은 또 손실 보유를 또 금방 또 하게 되셨을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은 현재 주식장이 별론데 이게 대안이다. 이게 대안이다. 이게 대안이다 라고 하면서 그 대안처를 알려주고 그쪽으로 눈길이 돌아가면서 하이 프라이스에 해당되는 종목을 거침없이 사게 된 투자가 이와 같은 사례들이었고 이것이 좋은 결과로 귀결되지 못했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는 바로 이거죠. 이 올라가는 프라이스가 여전히 가치가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것인가, 거기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 생각을 해야지 막연히 주가가 좋으니까, 시세가 좋으니까 이쪽으로 넘어가야겠다 라는 생각은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미국장을 지금 시점에서 투자한다라고 하는 것도 같은 관점으로 바라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얘기는 쉬워지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건 이제 하나밖에 없어요. 미국의 주식장이 실질적인 가치가 주가를 대변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현재 미장의 주가 지수가 여전히 저평가인 것인지, 그것만 판단하게 되면은 롱인지 숏인지 매수인지 매도인지 판단이 쉽게 가능해질 수 있겠죠. 거기에 대한 제 견해를 좀 보여드린다라면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지금 미국 주식시장이 M7이라고 하는 시총 상위군에 수급이 몰려 있어요. 기사를 보시면은 S&P 500의 비중 33%를 차지하는 게 요 7개 종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500개 미국을 대표하는 종목 500 중에 7개가 33%를 차지하고 나머지 403개가 나머지 66%를 차지한다는 겁니다. 즉, 이 M7에 해당되는 7개 종목으로 미국 주식장이 상승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M7에 해당되지 못하는 종목들 중에서는 지금 우리나라 2차전지 화학주처럼 바닥을 기면서 떨어지고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런 거는 다 보도가 안 돼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미국의 대표 기업들, M7 기업들의 주가만 보여주면서 미국장은 이렇게 잘 나가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미국장을 대변하고 있다 보니까 미국에 상장되어져 있는 대다수의 종목들이 다 그런 패턴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착각하실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얘네들에 의해서 상승을 하게 된 거지 나머지 애들은 저점을 경신하면서 떨어지고 있는 애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기서 생각해야 되는 건 바로 이거죠. 정말 실질 가치가 좋아지고 있는 것인가, 여기에 대한 판단, 이게 바로 미국 주식시장에 대한 가치평가의 기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빅테크 기술주 M7이 상승을 해서
지수가 끌어올라가게 된 건데, 만약에 추가적으로 미국장이 더 좋아질 거라면은 얘네들에 의해서 견인이 계속 돼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의 가치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더 올라갈 만한 실질 가치가 있는데 이렇게 생각되면은 지금이라도 롱 매수를 하면 되는 거고, 실질적인 가치는 낮은데 주가만 엄청나게 떠 있는 것 같다 가면은 과열이니까 매도 방향을 바라보면 될 것이고, 이렇게 단순화시켜서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거기에 대한 답도 사실 오래전에 이미 해드렸어요. 이 영상에서 많이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지금 M7이라고 불리는 이 빅테크 기술주들이 주가 상승을 보이는 근원적인 이유가 AI 산업에 대한 수요가 있다 라는 것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4차 산업의 미래가 되면서 AI에 필요한 시스템,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게 될 거고, 이에 해당되는 이런 반도체 칩이 많이 생산이 돼야 된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수요가 엄청나게 높을 거니까 그 미래에 대한 수요만큼 이 회사의 가치는 높은 거다. 이러한 논리로 주가가 올라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논리가 바로 성장주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메커니즘이라고 설명해드렸죠. 미래에 해당되는 가치, 앞으로에 대한 가치의 프리미엄을 주가에 미리 적용시키는 개념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미래에 성장하게 될 것을 주가에 미리 적용시키는 것. 이런 형태의 주식 타입을 우리가 성장주라고 많이들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런 성장주들은 어떠한 치명적 단점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해드렸어요. 영상을 안 보신 분을 위해서 간단하게만 체크를 해드리고 가면은, 성장주들이 갖는 치명적인 단점 크게 두 가지 정도를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미래 가치에 대한 이 프리미엄을 붕괴시키게 되었을 때, 그러니까 미래 가치가 엄청나게 좋아질 거로 생각을 했는데 막상 그 미래로 가봤더니 실질적으로는 가치가 그만큼 높지가 않더라 나가면서 실망해버리게 되는 상황. 예를 들면은 이제 2차 전지 배터리 관련주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전기차가 엄청나게 생산이 될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전기차가 생산이 많이 되는 만큼 배터리도 많이 생산이 될 거다라는 그 논리로 미래에 대한 가치의 프리미엄을 적용해서 주가를 엄청나게 올려주게 됐는데, 불황 경제가 닥치게 되면서 자동차 자체가 안 팔립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자체가 안 팔리니까 전기차는 당연히 더 안 팔리죠. 그러는 상태에서 뭐 불나고 막 화재 사건하고 하게 되니까 수요가 더 떨어져. 그러다 보니까는 2차 전지가 창고에 썩어서 재고가 돼버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미래에 실적이 엄청나게 좋아질 거라고 생각했었던 배터리 기업들이 어닝 쇼크를 터뜨리게 되면서 주가 하락으로 이어지게 됐던 거죠. AI 산업도 비슷한 관점을 적용시켜 보게 되면은, 불황이라는 장벽 앞에 AI 산업에 대한 수요가 무너지게 될 경우 똑같은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내일 당장 먹을 밥도 없어가지고 뭐 내일 모레 하고 있는데 갑자기 뭐 2차 전지 로봇을 만드는 반도체 칩, 이게 얼마나 수요가 생기겠느냐 라는 거죠. 그래서 불황이라는 베이스, 이것이 AI 산업에 대한 수요를 크게 떨어뜨릴 수 있다는 그 가능성, 여기에 비추어 보게 되면은 제가 봤었을 땐 미래 가치에 대한 프리미엄이 많이 높게 세팅이 돼서 주가에 적용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미래에 대한 수요가 적용이 된다고 해볼게요. 실제로 그게 현실이 됐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도 주가는 떨어질 위험이 생기게 돼요. 자, 왜 그러느냐? 주가에 미리 적용을 이미 다 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의 기대가 안 생깁니다. 제가 수학 점수로 예를 많이 해드렸었죠. 98점이라는 높은 점수가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실제로 98점이 나왔어요. 그래서 와, 엄청난 성적표가 나왔다 라고 해서 박수를 쳤는데, 그러면 그 이후에 나오는 성적표는 앞으로 어닝 서프라이즈가 되려면은 99점, 100점짜리 점수가 나와야 됩니다. 근데 99점, 100점이 나오기가 힘들죠. 그래서 뭐 95점, 뭐 93점, 이 정도의 성적표가 나온다 하면은 이것도 높은 성적표인데도 98점 대비해서는 떨어지는 성적표이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도 실망감이 생기게 되게 돼요. 미래에 대한 기대를 너무 크게 잡아놨기 때문에 이를 조금만 어긋나게 된다. 그래서 피크를 쳤다. 그러면은 그 피크점에서 조금만 내려와도 주가 하락으로 연결이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프리미엄을 지나치게 주가에 많이 적용을 시켜놓게 되면은 이 프리미엄이 현실이 된다고 해도 그 이후가 없어요. 그 다음에는 더 기대할 게 없어지게 됨에 따라 주가에 대한 모멘텀이 소실되면서 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자주 목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점에 의해서 빅테크 기술주들에 대한 가치 평가를 해본다 하게 되면은 글쎄요, 추가 상승의 여력이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사라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엔비디아의 3분기 실적 내용도 살펴보시게 되면은 분기 EPS가 0.8달러로 기록이 됐어요. 그리고 현재 기준으로 주가가 대략 한 140달러에서 놀고 있습니다. EPS하고 주가 간의 상관관계가 바로 PER, per 분석이죠.
그래서 EPS가 실질 가치라면은 주가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시장 가치이죠. 그래서 실질 가치 대비 주가가 많이 떠 있으면은 고평가, 그렇지 않으면 저평가 라고 부르게 되는데, 지금 엔비디아의 분기 EPS가 1달러가 되지 않습니다. 80센트에 불과해요. 근데 시장에선 이걸 140달러에 거래를 시키고 있죠. 물론 퍼 분석은 EPS의 합산치 4개의 분기에 끝나서 연간 기준으로 했었을 때 정확한 해석이 되기 때문에 4분기 실적이 나오고 난 다음에 합산을 해서 나오는 지표가 정확한 데이터가 되겠죠. 근데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연간으로 따져도 PER이 대략 한 30은 그냥 넘어갈 걸로 보여지고 3, 40 정도 수준이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PER이 30배, 40배 수준이다 하게 되면 그것은 일반적으로 고평가 구간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최근 실적이 개선되고 있다고 하면서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절대적인 수치는 주가 대비 여전히 높은 수준을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미래에 대한 프리미엄이 깎이게 되는 상황, 그래서 실적이 내려오는 상황이 연출이 된다 하게 되면은 주가에 치명상을 입히게 되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생각을 꼭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제 데이터 관련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경제가 우리나라보다 좋다, 미국 경제는 견조하다, 이런 견해들이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도가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미국의 경제가 좋으냐라고 물어보신다라면은 제가 보는 기준에서는 결코 그렇지가 않다라고 답변을 드리고 싶어요. 대표적으로 미국의 소매 판매 지표 YOY 기준으로 그래프를 살펴보시게 되게 되면은 2022년도 이후서부터 현재까지 계속 떨어지고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미국은 소매 판매, 소비로 먹고 사는 비중이 높은 나라라고 아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이 데이터가 좋으면은 미국의 소비 경제가 좋으니까 미국 경제가 좋다라는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아까 봤었던 기사에서는 미국 경제가 개선되고 있다, 그래서 미국 경제가 좋다 라는 헤드라인을 확인을 했죠. 자, 그런 헤드라인이 왜 생겼느냐? 이 24년도 이 최저점 대비해서는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근 대비해서는 좋다라는 표현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트렌드를 보세요. 트렌드를 보면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기록되고 있는 이 상승률의 퍼센테이지가 그렇게 높은 수치라고 보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이와 같은 데이터는 대다수의 경제 지표에서 똑같이 목격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 더 보여드리면은 최근에 나온 제조업 PMI 지표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이게 48.8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전보다 개선이 됐대요. 그럼 제조업 PMI 지표가 뭐냐? 바로 이 주황색으로 표시가 되어져 있는 그래프입니다. 자, 코로나 이전으로 가볼게요. 2020년 코로나 이전으로 가시게 되게 되면은 50포인트에서 55포인트 수준에서 머물러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빵으로 제조업 PMI는 50포인트를 상회하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요. 50포인트가 기준이거든요. 50포인트보다 높으면은 경기가 개선세에 있다 라는 표현을 할 수가 있고, 50포인트보다 낮게 떨어지게 되면은 침체 구간에 있다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코로나 이전에 50포인트 위에서 정상적으로 놀고 있다가 코로나 한번 때려 맞고 금리 인하 한다고 하니까 이게 쫙 뻗어 올라가게 됐어요. 그래서 주황색 그래프가 여기까지 피크를 치고 올라갔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21년도 연말, 21년도 하반기 이쪽으로 가게 되면서 이 그래프가 떨어지기 시작을 하더니 넘어가면 안 되는 선, 50포인트 밑으로 떨어져 내려 앉았습니다. 그게 2023년도예요. 그러니까 이미 23년도에 제조업 PMI 지표는 침체 국면으로 이미 진입이 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보시면은 왔다 갔다 하면서 50포인트 아래, 위, 아래, 위 왔다 갔다 해줬는데 각 자꾸 50포인트 아래로 끌어내리는 힘이 계속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년도 여기 중순 넘어가면서부터 이 밑으로 그래프가 빠져져 있는 게 확인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48.8입니다. 50이 안 돼요. 그러니까 침체 국면에서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게 이전보다는 최근 대비해서는 개선이 됐다. 그렇지만 50포인트보다는 낮다. 그러니까 여전히 침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데이터가 나와져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경제가 좋다라는 표현을 잘 보시면은 이 최악의 상황 대비 개선이 됐다라는 것이지, 이 우하향의 트렌드를 그리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잘 언급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었을 땐 미국 경제가 상대적으로 좋은 척을 하고 있을 뿐이지 결코 절대적인 수치가 좋은 수치를 내고 있지는 않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지표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지표에서 비슷한 현상들이 목격이 되고 있어요. 그럼 미국은 좋지도 않은 경제를 왜 자꾸 좋다고 표현하는가 생각해 보면은 제가 이전에 많이 이야기했죠. 전시경제 역학 구조, 고금리를 장기화함에 따라 미국을 위대하게 하고 다른 나라들을 덜 위대하게 하게 되면서 격차를 벌려놓는 거. 이 궁극적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프로세스, 메커니즘이 진행되는 걸로 보여진다. 이것이 정해진 미래라고 보여진다. 그래서 금리는 쉽게 내려가지 못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주구장창 해왔던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만 포인트를 좀 설명해 드리면은 이렇게 아래 글로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세의 강세를 쫓아 투자처를 옮겨 다니는 투자는 그간 수많은 투자 손실을 야기하는 함정이 되어 왔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머리로는 알고 있죠. 과침체 구간이 있을 때 매수, 그리고 과열 되어 있을 때는 매도. 이것이 투자의 기본 원칙이라고 이론적으로는 인지하고 알고 있지만 여기에 대한 실천이 실전 투자에서는 사실 많이 어렵게 됩니다. 왜냐하면 시세가 우리의 시선을 자꾸 바꿔내게 되거든요. 그런 심리를 계속 만들어내거든.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은 맨날 처박히는데 저거는 계속 올라가네. 저런 걸 샀었어야 되는데. 이런 것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걸 정리하고 올라가는 걸로 갈아타기를 하게 된다. 그래서 과열권의 매수, 그리고 침체권의 손절,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인내가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투자로 돈을 벌었다 하는 사람들이 한 목소리로 하는 이야기는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이 인내를 하지 못하게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의 주식 투자를 하러 넘어가는 거 좋은 방안이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꼭 따져봐야 되는 거는 내가 시세의 강세를 쫓아서 그냥 투자처를 옮겨 다니는 것인지, 아니면은 미국 주식시장이 상대적으로 여전히 저평가돼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뭔가 냉정한 분석에 의해서 투자처를 찾아 나서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분별, 구분은 반드시 해줘야 된다는 거죠. 이걸 하지 못하게 되면은 미래에 급등이 나올 수 있는 투자처에서 손절을 하고 고점을 찍고 이제 피크를 찍고 죽어 내려올 수 있는 투자처를 향해서 우리가 또 손을 바꾸는 행동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억울할 수 있겠죠. 이 부분을 명심하시면서 미국 주식 투자에 대한 생각을 한번 다시 해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해서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번에 또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인사드리도록 할 테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잘 유지해 놓으시고 다음 주에도 리더스탁과 함께 하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